네, 특검 수사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일단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통상 이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심사 때 변호인과 피의자가 상당한 분량의 PPT랄지 의견서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퉈야만 이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현재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지금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의혹으로 관련된 사람이 구속영장 발부된 바가 있죠. 바로 윤영호 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데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이 통일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탁의 수단으로 건넸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된 바 있습니다.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자신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이 구속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구속이 되리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영장 실질심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구속영장에 알선수재 혐의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김건희 씨와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죠.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 이미 이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샤넬 고가의 가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윤영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이미 발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사실상 이 알선수재 혐의는 거의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따라서 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이 알선수재, 이 통일교 관련한 이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오늘 전성배 씨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더 이상 그 혐의를 좀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마지막 변론을 포기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 이런 부분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에서 좀 털어놓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수사 단계에서는 입장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번의에서 자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냐면 물론 현재 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전성배 씨의 심경은요.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내가 잘못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뉘앙스의 그런 소회를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판 단계를 가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어떠한 자료까지 확보했는지를 피의자 신분인 전성배 씨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 짧은 시간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특검이 그동안 확보했던 모든 증거 관계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을 했을 때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나의 형량만 높인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전성배 씨가 재판 단계에서는 자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데다가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수사 단계 때 전격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변경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 이 얘기에서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죠.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인데 그 앞서 구속된 통일교 그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는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김기현 의원의 2023년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지금 진척이 없는데 앞으로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권성동 의원에게는 결국 정치자의 자금을 줬다라는 것이고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요.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자 그 다음에는 김기현 의원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좀 도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윤영호 전 간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특검은 상당 부분 물증까지 확보했는데요. 이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당시에 나눴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기현 의원은 우리 통일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상부 중앙의 오더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팀에서는 집단적으로 통일교의 교인들을 입당을 시켰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통일교 교인들의 명부와 국민의힘의 당시에 입당을 했던 당원 명부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필요에 따라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유로 사실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집행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형태로 영장을 발부받을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영장을 발부받는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강하게 영장 집행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기밀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리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좀 더 특검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입장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영장이 재발부가 된다면 조금 더 강한 방법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내 특검이 강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오늘 다시 오후 2시에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그동안 진술 거부를 해서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검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시간 상당히 짧고요. 예. 오후 6시까지 사실 조사 시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구치소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면 하루에 몰아서 쭉 야간 조사까지 하고 싶겠지만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김건희 씨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너무 힘이 든다라는 취지로 혐의별로 일자를 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예. 이전에 이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을 요구할 때도 원래 요구했던 것이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하자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특검에서는 더 조사를 하고 싶지만 김건희 씨의 건강상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사무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원래는 오늘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전성배 씨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어젯밤에 변호인을 통해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는데요. 자, 하지만 구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는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전성배 씨가 네, 자, 지금 전성배 씨가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 김건희 씨의 심경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 실질 심사를 사실은 출석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김 여사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혐의 인정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 그리고 김건희 특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부터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한 주가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서 웰바이오텍 그리고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고 김건희 특검이 전해왔습니다. 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웰바이오텍이 꾸준히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고 지목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어떤 곳입니까? 네,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요, 이일준, 이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삼부토건이라는 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도 지목된 관계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의혹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2023년 7월입니다. 이정호 전 이 대표의 부인 계좌를 이용해서 이 웰바이오텍 주식을 2억 원치를 매수하고요. 하루 만에 되파는데 얻은 수익, 이 차익이 2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혹시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보, 이 웰바이오텍 관련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때문에 이 웰바이오텍의 본사를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오후 2시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 내용도 질문을 할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유는 현재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피의자에게 압수수색한 내용을 물어보려면 압수수색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아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중요 PC 등에 대해서도 아마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할 것인데 포렌식을 하는데도 최소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압수물 분석을 모두 마친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지금 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세 관련해서 이종호 씨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가 특검에 구속된 이후에 지금 감성적인 발언을 지금 계속 연이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지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씨와 또 윤 전 대통령 향한 수사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소라는 정답이 정해진 수사입니다. 따라서 예. 김건희 씨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신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검의 수사에서는 모두 진술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지인 내지는 변호사를 통해서는 심경은 모두 공개하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끝까지 우리 좀 지지해달라라는 여론전을 위한 이 발언 공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체포 시도 그 부분이 무리했다라고 하는 건데 법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특검의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그때 실제적으로 집행에 나섰던 교도소 인원들은 또 그 고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나에게 굉장히 강한 물리력, 거의 폭행에 가까운 그러한 유형력을 행사를 해서 나를 끌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다쳤다라는 점을 통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특검도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나의 의사에 반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직폭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이 형사사건의 조치는 예정된 거였습니다. 예.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고 변호사는 당시에 양 팔을 잡고 무리하게 끌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에 떨어지는 등 굉장히 많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민형사상 조치 모두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형사상의 조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많이 보도된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 등 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사사건이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물증을 통해서 무리한 어떤 폭행 등의 상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전부터도 정치권에서는 국회 의결을 해서라도 이 CCTV 영상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궁금함 때문이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지시를 제대로 따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인데 법무부도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금 민주당 측이 뭐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하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공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독직 폭행 등으로 지금 특검 관계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조차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것이 공개될 가능성,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공개될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직 폭행 등으로 고소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히려 CCTV 공개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